웃지 마. 갈비뼈 부러진 자요. 웃지 마시오. 잠시만요. 말씀하고 부러지세요. 미안. 말하고 두 번째 촬영이에요. 아까 인트로를 찍었는데 날라갔어요. 어쩔 수 없죠. 심지어 한 20분, 30분 찍은 것 같은데. 나 엄청 떠들었는데. 우리 저번에 다른 사람들 다 뭐 밥 주는 거, 뭐 케어 시트 이런 거 올릴 때 우리 뭐 했죠? 메이팅. 그쵸. 메이팅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보호자님들께서 매장에서 너무 열띤 반응이 있으셨어. 맞아요. 그래서 메이팅 하는 소리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매장에서도 사용 난이도가 크레가 제일 쉽다 보니까 크레스트 게코 제일 분양을 많이 가고, 그렇죠. 그에 따른 케어 시트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는 게 어쨌든 보호자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일 베이직한 케어 시트를 준비를 했어요. 사육 세팅을 하는 법과 키우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 건데 입문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크레를 키울 때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지, 매장에서? 그 아이의 크기에 맞는 사육장을 선택을 먼저 하시죠.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사육장이 있어요. 세로형 사육장과 가로형 사육장이 있는데 우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런 가로형 세팅 같은 경우에 우선 가성비가 진짜 저렴합니다. 제일 심플하고 깔끔하게 키울 수 있는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문자분들은 내 도마뱀한테 뭐가 필요할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형 사육장을 우리는 세트로 제일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제 요거 백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티드 게코가 아무래도 나무를 타는 치료 도마뱀이다 보니까 이제 요런 타고 다닐 만한 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런 백업을 제일 기본적으로 넣어드리고, 두 번째로는 인조 탈피보드. 인조 코르크보드, 리얼 코르크보드가 있어요. 자연적이고 질감도 사실은 다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나마 단점이 있어. 이게 곰팡이가 돼서, 그리고 사이사이에 똥이 끼면 스토로.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온 게 인조 코르크보드. 이 코르크보드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크레스티드 게코가 몸을 비벼가지고 몸과 탈피 껍질에 공간을 만들어서 얘네가 이렇게 입으로 묻어서 뜯어. 그리고 그걸 냠냠냠냠 먹어. 그 다음 은신처. 크레는 사실 자연에서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에 들어가서 쉰대. 그래서 이런 은신처를 좀 준비해 주셔서 크레스티드 게코가 마음 편하게 안에서 쉴 수 있게. 마지막으로 바닥재. 사실 이거 왜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없으면 바닥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것도 그렇지만 크레들이 불편해요. 미끄러지고. 네, 미끄러지고 그리고 바닥바닥거리고. 이 친구들이 원래 살아갈 때 느끼는 사실 질감은 아니잖아. 전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바닥재가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한데, 펠트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다회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엔 똥 집어서 물에 깨끗이 빨아서 말려가지고 다시 사용. 요거 빨 때 되게 주의하실 점이 있어. 크레는 혀로 여기저기를 핥는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절대 세제를 넣고 마시면 안 돼. 절대 퐁퐁, 비누, 바디워시 다 안 돼.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아줄 때는 꼭 세제 없이 물로 꿀쩍꿀쩍꿀쩍 빨아서 깨끗하게 말려서 다시 넣어주시는 게 좋고,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예뻐요. 아이들 지낼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고, 이 사육장은 칸칸이 쌓일 수 있어서 잘 적재될 수 있도록 공간 차지 많이 안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세로형 사육장. 이제 세로형 사육장의 가장 큰 장점은 크레스티드 게코는 어쨌든 나무를 타는 애들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사실은 되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문이 열리는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어떻게 움직인다? 아래에서 위로. 적재 같은 경우 열었을 때 푸룩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열었을 때 크레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점과 시각적으로 잘 보인다. 잘 보이는 점이 나는 너무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유리장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유리장에 세팅을 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크릴 사육장을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가벼워요. 맞아. 가볍고 청소하기 좋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 추천을 드리면 애기 때 넓은 데서 크면 꼬리가 휜다는데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물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제 경험상 저는 한 번도 세로형 사육장에 아기 때부터 키워서 꼬리가 휜 적은 없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육장 안에 다양한 구조물들을 넣어드려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세팅할 때 이런 구조물들을 넣어서 세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저희 사다리 넣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백업, 플랜티멀. 이거는 이제 나무형.
이제 가로형 백. 맞아. 백업은 요것도 있고 이런 스펀지형 백업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원형도 있고 요즘 백업도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 나뭇잎. 그래 아까 어떻게 산다 그랬지? 나뭇잎과 나뭇잎 사이에 산다 그랬지. 그래서 요 밑에다가 백업을 껴주면 요 밑에서 대부분 맞아.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중요한 은신처. 탈주보드는 왜 없어요? 하시는데 사실 내가 이 자작나무 은신처를 넣어드리는 이유가 있어. 얘가 약간 인조거든요? 이런 나뭇결이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서 비벼서 탈피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조 코르크보드를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기는 해먹을 넣어줄 때도 있고 뭐 위에 매달릴 수 있는 구조물.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제가 끼울 때도 있고 뺄 때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 컸을 때 자율시킬 때 자율 그룹이 들어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중간에 또 백업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2층 구조. 맞아. 복층 구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은 구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자기 몸을 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넣어주는 편이에요.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이뻐요. 그러니까 세로형이 이뻐요. 보기도 좋고 이 입 구조물도 다양하게 이쁘게 넣을 수 있고. 연출할 저는 사실 이런 적재나 세로형이나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환경에 키우든지 아이를 책임감 있게 끝까지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항상 청결하고 건강하게 케어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손님들이 그래 이제 집 다 골랐어. 그 다음에 나랑 뭐 하지? 케어 시트를 한번 읽어보죠. 이 케어 시트 안에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살기 좋은 온도 크레스티드 게코 가장 편안한 정도는 24도에서 28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한 60% 정도 또 온습도기에 나와 있는 이 50에서 60% 수치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사실 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평균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되 제일 중요한 건 하루에 뿌려줘야 되는 말하고 뿌려주세요. 하루에 뿌려줘야 되는 분무양. 분무양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처럼 습한 여름,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저녁에 한 번. 왜 저녁에 한 번 뿌려주라 하냐면 너무 습도가 강하면 우리 아이들 탈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물은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크레스티드 게코는 야행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하고 오셔서 물을 뿌려주시는 게 더 좋다. 봄, 가을, 겨울은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해서 한 번,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이 친구들 물을 마실 수 있게 분무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분무를 하실 때 벽면을 향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뿌려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 벽에 있는 물을 핥아먹기 때문에 벽면을 위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약간 촉촉하게 3시간에서 4시간 내에 사육장이 깔끔하게 마를 수 있는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아이를 향해서 분무는 피해주시는 걸 왜 그런- 권장해드리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우비 입을 때 기억나요? 우비 입고 안에까지 다 젖었을 때 우비 벗을 때 잘 안 벗어져. 그러니까 네. 약간 찐득찐득 붙잖아. 이 친구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탈피는 몸하고 껍데기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아이들이 벗는다고 했는데 그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탈피 부전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일반적일 때는 방수 기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맞는다, 한두 방울 맞는다고 해서 죽는다거나 탈피를 못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케어 시트에 여기 주의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친구들 직사광선은 꼭 피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사람이 없을 때 사육장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말라 죽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이 점 진짜 꼭! 직사광선은 피해서 사육장을 놔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제일 어려워하시는 먹이 먹이는 법. 크레스티드 게코는 크게는 2가지의 먹이가 있어요. 충식과 사료. 그게 크레스티드 게코가 가장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먼저 사료를 먹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사료량을 말씀드릴 때 몸무게의 10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뭐 집에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하철이 생각보다 말랐지만 저보다 더 잘 먹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덩치가 크다고 해서 맞아. 또는 뚱뚱하다고 해서 늘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10분의 1은 어디까지나 그냥 평균적인 양이고 아이들마다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 우선은 슈프 타는 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1대3 비율로 섞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로 제가 지금 한 스쿱 떴어요. 어느 정도 넣는 건지 알려드리려고. 2, 셋. 지금 되게 묽어 보여요. 이렇게 슈퍼푸드를 잘 저어주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이게 불어. 요거트 정도의 제형이 돼요. 물론 사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요 제형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요거를 이렇게 타신 다음에 주사기로 쭉 빨아들여주세요. 이렇게 천방지 큐크레들인데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입에다가 살짝 가까이 살짝 묻혀주시면 받아 먹습니다. 콧구멍 막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이세요? 딱 볼록한 거? 이렇게 거의 다 먹었을 때는 지금 턱도 볼록하고 닦는 모습들이 보이고 목이 요 부분이 볼록해지. 참았다. 지금 사귀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몇 가지 이제 사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고개를 위로 드는 행동을 하면서 아마 그걸 이렇게 바로 확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들려고 할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턱, 이렇게 턱이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여기서가 냅뒀다가 천천히 이제 기실 때가 삼키잖아요. 사셨을 때. 그리고 고개 먹기 싫어. 네, 이거는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사료할 때도 이렇게는 해. 도 좋을 거. 그리고 삼키는 입을 벌리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먹이를 주면 다 토해요. 맞아. 삼키느냐고 이 친구가 고개를 뒤로 돌리고 이렇게 할 때 네. 나 너무 숭하니? 괜찮아. 귓볼에 젖히고 입을 벌려.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그때 얘다 먹으러 하면 으악 하고 다 사료 보였어요. 바로. 옷에 다 튀어요. 근데 고개 든다. 아이 귀여워. 이렇게 맞아. 이렇게 들면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삼킬 때는 절대로 밥 주시면 안 돼요. 다 토합니다. 이 친구 이거 1cc짜리 주사기예요. 아까 먹은 양이 2cc 정도, 0.2cc 정도 먹었고 지금 한 0.5cc 정도, 0.05cc 정도 더 먹었거든. tiny. 너무 귀여워. 자, 이번에는 이제 귀뚜라미 먹이는 법. 이거 처음에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귀뚜라미 그냥 먹이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 삐. 귀뚜라미는 지난 영상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인성분이 많은 아이들이라서 칼슘 섭취를 방해해요. 그래서 뭐 크레스티드 개코가 뼈가 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질병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집에 이렇게 큰 통이 아이스컵 요즘 아아컵 많잖아요. 요거 커피 드시고 하나 갖고 오셔서 귀뚜라미를 넣고 저희가 피딩할 때 추천드리는 핀셋이 있어요. 요 핀셋 수이사쿠 핀셋인데 이 뒤에 숟가락 앞쪽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입을 다치지 않아요. 핀셋 뒤로 칼슘 해서 털어주시고 오, 골기. 쉐키 이렇게 하얗게 봤다. 틀에 입 안에 핀셋 들어갔다 나오는 거 있죠? 이때 아이들이 구내염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꼭 안전한 핀셋을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귀뚜라미 사이즈는 보시면 머리 가로 길이를 넘지 않는 귀뚜라미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삼키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뚜라미 안 먹는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슈퍼푸드만 먹어봤던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귀뚜라미 맛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귀뚜라미 부침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슈퍼푸드에다가 버무려서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귀뚜라미 머리를 또는 꽁지를 따서 귀뚜라미에서 나오는 체액을 입 주변에다 슈퍼푸드 묻혀주듯이 묻혀주시면 먹어보다가 신세계예요. 소고기다! 이러면서 그렇게 아이들 대부분 잘 먹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슈퍼푸드와 귀뚜라미를 병행을 가면서 있습니다. 먹이고 있습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2, 3일에 한 번씩 피딩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이 아이들 생각보다 소화하는 시간이 빠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크레는 한 집에 하나만 키워야 되나요?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 이 많은 아이들 중에 딱 한 쌍 합사해서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둘 다 성격이 너무 순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부터 키웠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2, 3일에 걸쳐서 천천히 합사를 시도했고 합사했을 때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합사를 했던 친구들인데 이거 없이 그냥 얘네 둘이 어린애들끼리 합사하는 경우에 특히나 꼬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는 발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귀뚜라미 먹는 거 보셨죠? 퍽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놀래서 꼬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개복치예요 약간. 나는 뾰 하고 옆으로 뛰었는데 얘 스쳤어 얘가. 그러면 얘가 또 놀래서 꼬리를 자를 거야 하고 빡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운이 안 좋게 뛰었는데 하필 그 자리에 그 아이가 있었던 거지. 그런 경우에 꼬리를 자를 수 있고,
그리고 성체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같이 살면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남녀가 같이 살면 그게 좋지. 저처럼 아이를 2, 3일씩 봐서 이런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생각보다 번식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자아이는 나 이제 몸에 알이 있어, 유정란이 있었는데 남자아이는 나 아직 번식할 수 있어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너무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꼭 합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넓은 사육장 보통 3마리 들어가면 저는 45, 45, 60 정도 45, 45, 45나 45, 45, 60 정도 추천드리는데 거기에 수컷 하나, 암컷 2, 3마리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암컷들이 도망갈 수 있는 은신처를 좀 많은 구조물을 아이들이 추천을 드리죠. 몸을 숨길 수 있어야 돼. 네. 저 아는 집은 암컷끼리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암컷 꼬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절대 암컷들끼리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밥을 잘 먹는지, 애들 몸 상태, 뼈 보이는 데는 없는지, 몸은 튼튼한지 건강한지, 탈피 못 벗는 데는 없는지 합사하는 아이들은 꼭 그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사실은 뒤에 준비한 내용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심화 버전 영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추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퇴근하고 싶어요. 저도 오늘 탕수육 사주시나요? 네. 시아또 제가 조심히 가고. 수고했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